몇 번? 43번이. 43번. 자, 부피를 구할 때는 기본적으로 단면을 X축과 수직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부피를 구하는 것도 구분구조법의 원리잖아. 그렇죠? 이게 X축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감자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럼 이게 X일 때 단면의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걸 SX라고 하자는 거지. 언제나 X축과 수직하게 단면의 넓이를 잡는 거야. 그리고 이 단면의 넓이를 어디에서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적분을 하면 부피가 나온다는 거죠.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SX, DX 이렇게 구하자는 얘기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여태까지 했던 거 넓이는 어떻게 됐었죠? 넓이는 A에서 B까지 fx, dx잖아. 그러니까 fx라는 게 뭐야? 함수값이잖아. 그러니까 함수값들을 다 그어가지고 넓이를 만든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겼을 때 A에서 B까지 넓이를 구하라 그러면 fx를 이렇게 다 그어가지고 넓이를 만든다는 얘기고, 이거는 여기 있는 단면들을 잘라가지고 합쳐서 부피를 만든다는 얘기잖아. 넓이를 합치면 부피가 되고 선을 합치면 넓이가 되잖아. 그래서 넓이는 선을 합친 거고 부피는 단면의 넓이를 합친 거지. 그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지.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물의 부피를 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물의 부피가 X축에 수직해야 된다고, 단면이. 그게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축을 잡아줘야지, 이렇게. 요거를 X축으로 보자는 거지, X축. 이렇게 축을 잡아서 요걸 X축으로 보고, X일 때, 여기를 X라고 하자. 그럴 때 요 단면의 넓이, 요 단면의 넓이를 SX라고 하자는 거지. 됐죠? 어. 그러니까 이제 저 넓이를 구해줘야 돼. 그러면 이 단면의 넓이를 구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 반지름을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요. 원이라는 건 알잖아. 그쵸? 그럼 이제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x잖아, 지금. x일 때 단면의 넓이니까. 그게 sx니까.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x라는 건 아니까, 그럼 이렇게 반지름이 얼마니? 반지름이 10이잖아. 피타고라스 쓰면 되지 않을까? 피타고라스 쓰면 요 길이가 나오죠? 요 길이는 루트 10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지 않니? 괜찮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단면의 넓이는 얼마야? 부피는 무조건 단면의 넓이를 구하면 끝나는 거지? 그렇지? 그럼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에다가 이거 제곱하면 10 마이너스 x 제곱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이제 구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요 지금 물의 양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지. 요게 구간의 길이지. 그렇죠? 이게 구간의 길이에요.
그런데 이게 30도라고 했잖아. 그치? 이게 30도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 x가 얼마인지를 보면 되죠? 여기 10이잖아. 이게 30도니까 여기가 1대 루트 3대 2죠? 여기가 5지? 그렇죠? 이게 30도니까 30도의 대변이 1대 루트 3대 2잖아요. 10이니까 여기가 5지. 그럼 여기가 10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5에서 10까지지. x가 5일 때부터 10일 때까지. 그랬을 때 이게 단면의 넓이니까 파이, 그 다음에 10 마이너스 x제곱 dx 이렇게 주면 되겠지. 괜찮니? 이렇게. 항상 x축과 수직하게, 단면이 x축과 수직하게 되게 축을 잡는 거야, 먼저. 그리고 그 수직한 단면을 sx라고 놓고, 그 다음에 정적분을 해주면 부피가 나온다. 이 뜻입니다. 음,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오늘은 확통입니다. 자, 확률과 통계를 일단 다 끝났는데, 선생님이 여기 올림포스를 그냥 쭉 유형부터 뒤에 고난도, 간원도와 이렇게 해서 쭉 파트를 해놨어요. 맨 마지막 거에서 오늘 이제 테스트를 냈잖아. 그치? 오늘 테스트 낸 거. 마지막 거에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오늘은 어디를 하냐면, 맨 마지막 거 있지? 마지막 거를 마무리하자고. 뒤에 단원 종합 문제까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두 개는 숙제입니다. 그러니까 맨 뒤에 세 번째 거를 오늘 다 끝내자고. 세 번째. 모평균의 추정. 세 번째 거를 다 끝내고, 앞에 있는 두 개는 숙제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올림포스. 80페이지. 통계적 추정에서 기본하고 유제는 보시고, 85페이지부터 보세요. 85페이지부터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통계적 추정 파트를 끝냅시다. 난 14번 잘 모르겠어. 85페이지.
14번? 14번. 자, 정규 분포 m,2의 제곱, m, 시그마 제곱을 따릅니다. x는 정규 분포 m,2의 제곱을 따른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어. 그러면 x 봐도 정규 분포를 따르죠? m, 그 다음에 크기가 n이니까 루트 n분의 2의 제곱을 따른다. 이 얘기죠? 자, 항상 표본을 뽑았다. 그러면 x 봐도 m,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써주세요. 이거를 따른다. 자, A%의 알파 퍼센트야? 신뢰 구간이 이거다.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이 이거일 때 식으로 이렇게 쓰자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야? B-A가 신뢰 구간의 길이죠? 신뢰 구간의 길이야. 여기 F라고 썼을 때 앞에 있는 게 뭐야? N이지? 요게 알파죠? 신뢰도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지?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공식을 써놓고 푸세요. 신뢰 구간의 길이. 네, L이라고 합시다. 2K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야. 여기서 K가 뭐죠? 신뢰도죠? 신뢰도가 몇 퍼센트냐? 뭐 알파 퍼센트면 알파 퍼센트일 때 Z값이지? 여기는 K는 Z값이야. 95%다 그러면 1.96이죠? 99%다 그러면 2.58이잖아. 그렇죠? Z값을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겼을 때 확률의 Z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지? 여기가 마이너스 K, 여기가 K 이 말이죠?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니? A는 음, B-A가 신뢰 구간의 길이잖아. B에서 A를 뺐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가 공식이 이거잖아. 이거를 써서 나타내라는 얘기지. F 16,80이죠? 자, 이거는 신뢰 구간의 길이 2, 그 다음 K가 얼마인지 몰라. 그렇지? 여기가, 이게 알파 퍼센트야. 이게 신뢰도야. 그러니까 A는 뭐냐면 이 신뢰도가 80%, 얘는 90%, 얘는 80%, 얘는 90%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신뢰도가 두 개잖아. 80%가 하나 있고 90%가 하나 있고. 우리는 얼마인지 몰라. 그치? K값이. 그러니까 80%일 때를 그때 K는 Z값이라고 했죠? 이 Z값. 그러니까 여기가 80일 때, 0.8일 때, 0.8이니까 여기가 0.4, 여기가 0.4이겠지. 그치? 이게 0.4일 때 K값이 있을 거 아니야, Z값이. 그 Z값이 K라. 이해되죠? 모르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자? K1이라고 놓읍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하나는 또 90%니까. 90%일 때 K값은 K2라고 하자. 이렇게. 괜찮지? 어. 자, 그러면 이거는 80%니까 K1이겠죠? 이 K1 곱하기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이렇게 되죠? 루트 n이 얼마야? 16이네. 그치? n이 16이니까 이게 16이겠죠?
시그마는 2지? 그죠? 이거야.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 B-A야. 괜찮죠? 이게 4로 나오니까 4분의 4 K1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K1이겠네. 그렇죠? 신뢰 구간의 길이가 K1이야. B-A가 신뢰 구간의 길이야. B는, B는 F의 16,90이죠? 신뢰도가 90일 때, 그때 Z의 값은 K2라고 했죠?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2 곱하기, 그 다음에 N이 16이니까 루트 16분의 2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4분의 4, 그 다음 K2죠? 이것도 K2네. 괜찮아? 이렇게 되죠. 자, C는 F의 64,80이죠? 자, 이 80%일 때가 K1이니까 이 K1 곱하기, 그 다음에 어차피 N이 64니까 루트 64분의 2죠? 64가 8이니까 8분의 4 K1이죠? 2분의 1 K1이죠? 이렇게 나오지? 그 다음에 D는 F의 64,90이지? 계산을 못해서 틀리는 게 아니라 뭐가 뭔지를 몰라서 틀리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거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면 돼. 자, 그럼 이거는 2K 64, 90%는 K2죠? 곱하기 루트 64죠? 표준 편차는 2지? 그럼 이것도 8분의 4 K2죠? 그럼 2분의 1 K2네? 여기까지는 됐니? A, B, C, D 중 가장 큰 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K1은 뭐야? K1은 80%고 K2는 90%니까 90%가 더 크겠지? 확률이 더 커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K1이면 K2는 여기죠? 괜찮니? 이렇게 되죠? 그럼 K2 이게 제일 크네? 그치? 그래서 B가 제일 크고. 자, 괜찮죠? 어, 또 보세요. 질문이 있나? 그래서 일단 88페이지까지.
그렇죠. 괜찮네. 야, 응. 88페이지까지는 됐죠? 그 고난도 한번 풀어보세요. 고난도. 89페이지. 1번 한번 풀어.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렵다. 시험에 나오면 다 틀리겠고. 음. 왜냐하면 확률 변수가, 확률 변수가 너무 많아.
1번 됩니까? 틀려? 예측 풀었습니까? 얼마예요? 그 답지 봤어요. 음, 알겠어? 무슨 말인지? 네. 봐봐, 좀 설명을 할게. 이 문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내면 안 돼. n개 공에 적혀있는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우리는 원래 확률 변수 x를 모집단에서 썼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모집단이 있다면, 이렇게 모집단이 있어. 이때 평균을 EX라고 했죠? 분산은 VX,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시그마 X 이렇게 표현했잖아. 여기를 X라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이제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N개 공에 적혀 있는 숫자의 합이잖아. 숫자의 합. 전혀 엉뚱한 얘기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공부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야. 그치?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서 표본을 N개 추출했죠? 표본을 N개 추출했을 때 이 N개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X바라고 썼죠? 이건 X바도 아니잖아. 그쵸? 표본을 N개 뽑았을 때 거기에 있는 숫자의 합이 X지. 그쵸? 그러니까 X바도 아니야. 그럼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이제, 그럼 여기 있는 x하고 여기 있는 x가 다르잖아. 다르니까 변수를 이걸 바꿔주든 이걸 바꿔주든 바꿔줘야 돼, 하나를. 그래서, 자, 헷갈리니까 이제 이거를 바꿉시다.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니까. 이걸 바꾸긴 그렇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y라고 했어요. 이렇게 y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y라고 했습니다. 자, n개를 뽑았어. n개를 뽑아서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xn n개의 합을 x라고 놓은 거죠. 그렇죠? 이 x의 뜻은 뭐냐면 n개의 공에 적혀 있는 이 n개를 다 더한 게 x야. 근데 나는 뭐가 필요해? 평균이 필요해. 표본 평균. X바가 필요하다. X바. 그렇지? X바가 필요하니까 이거를 뭘로 나눠야 돼? N으로 나눠야 돼. 그래야 평균이 나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N으로 나눴으니까 이것도 N으로 나눠야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X바야. 이게 X바. 괜찮지? 어. N으로 나눈 이 평균값이 이게 X바야. 그러면 우리는 또 뭐를 하냐면 이 X바를 알죠? 이 X바, VX바, 그 다음에 시그마 X바. 이거는 구할 줄 알아. 그치?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 평균하고 똑같죠? 이 Y하고 똑같아. 그렇지? 그 다음 우리는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 N분의 시그마 제곱하고 똑같죠? 뭐 분산이지. 그쵸? 이렇게 써도 되지, 분산을. VY하고 똑같죠? 이거는 루트 N분의 그 다음에 시그마죠? 시그마 Y하고 똑같이 여기까지는 되셨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야?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X지, X. 그렇죠? X야. 그럼 여기 있는 X는 어떻게 해야 돼? X는 N하고 X바를 곱해줘야지. 그렇죠? 여기 있는 X는 N하고 X바를 곱한 게 X지. 그럼 문제에서 VX다 그랬으니까 VX는 뭐하고 똑같아? VN X바하고 똑같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분산은 n을 곱하게 되면 제곱에 비례하죠? 그렇죠? 각각의 변량에다가 n을 곱하면 이거는 어떻게 돼? n 제곱에 비례해. n 제곱, 그 다음에 vx바.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갑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이게 어렵지. 그치? 이 생각을 하는 게 어렵지. 여기에서 x를 x바라고 생각한다는 게 쉽지 않지. 답을 보면 알지. 그치? 근데 이게 쉽지 않아. 이거 굉장히 늦게 내면 안 돼. 틀리라고 낸 거지. 뭐. 그럼 이제 vx바는 얼마입니까? vx바는 n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n분의 vy죠? 그렇죠? 그래서 n 하나 약분되지? 그래서 n 곱하기 vy겠지? 됐죠? 이렇게 돼. 그래서 이게 얼마다? 16이다. 그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vy만 구하면 되지? 자, vy는 모집단이니까. 이제 모집단은 어떻게 구합니까? 모집단은 시그마 xi pi죠? 그쵸? x, p. 그 다음에 1, 2, 3, 4, 5, 100. 여기는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이 말 아니니? 걔는 1이죠? 이게 모집단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모집단에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구해야 되겠지? 그치? 여기서는 뭐가 필요해? 이게 모분산이죠? 그러니까 모분산을 여기서 구해가지고 여기다 넣으라는 얘기. 이해되지? 그래서 이게 아까 y라고 났죠? y라고 났으니까 y라고 써야지. 그럼 이 y는 어떻게 되죠? 1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4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5 곱하기 5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괜찮지? 그래서 계산하면 5분의 그 다음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면 15니까 이건 3이겠죠? 그래서 모평균은 3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분산 구해야죠? 모분산 구하면 모분산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먼저 y는 별량의 제곱의 평균에서 1 곱하기 5분의 1 플러스 제곱하면 5분의 4 플러스 5분의 9 플러스 5분의 16 플러스 5분의 25 에서 평균의 제곱 3의 제곱 빼야죠. 괜찮지?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 요게 2가 나온 게요. 2 이렇게 2. 그러니까 이게 2란 얘기죠. 그래서 n은 8이겠지.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리라고 낸 거야. 자, 모집단에서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를 구하는데 이게 답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가지고 X바는 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X바도 답이 아니야. 그치?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VX는 전혀 다른 얘기죠. 그죠? N하고 X바를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나오면 오답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자, 2번 해보세요.
됐습니까? 응?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배우는 정규분포에 관한 모든 문제는 다 Z야. 그러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문제는 다 Z로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런 문제를 볼 때 먼저 뭐부터 보냐면 이거부터 먼저 봐. 확률이 0.3085잖아. 그치? 그럼 확률이 0.3085일 때 Z는 얼마일까를 먼저 보라고. 그럼 이제 이게 작거나 같다잖아. 그쵸? 이게 작거나 같다니까 자, 우리가 표준 확률 분포에서 어떤 수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여기가 얼마냐면 이게 0.3085란 얘기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까지가 1.19, 192로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그림이 너무 조그맸네. 한 이 정도라고 합시다. 이게 0.3085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0.1915겠죠? 그래, 두 개 합치면 0.5가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0.5라고. 항상 문제를 보고 확률 문제가 나오면 Z가 얼마일까를 먼저 봐. 확률을 가르쳐 줬잖아. 그치? 확률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때 Z가 얼마일까를 먼저 봐. 그러니까 Z는 마이너스 0.5야.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써주고 풀어. 항상 뭐든지 써놓고 보고 풀어.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고. x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0,2의 제곱을 따른다. 그러면 x 봐도 정규분포를 따르죠. 그렇죠? 이렇게 써놓고 풀어. 정규분포를 따른다. 0,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의 제곱을 따르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는 뭐를 해줍니까? 표준화를 시켜주죠. 확률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표준화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2분의 그 다음 위에가 뭐가 돼? x바 마이너스 m이죠? 그렇죠? 근데 m이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m이 0 이렇게 되겠지. 이거를 따른다. 그럼 표준 정규분포 곡선 0,1의 제곱으로 바뀐다. 이 얘기잖아. 자, 이제 이렇게 써놓고 풀면, 그렇다면 확률을 구하라. X바. X바가 뭐? 마이너스 n분의 10 2i 확률을 구하라. 이걸 어디다 넣어? 여기다 넣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표준화. 나는 Z값이 마이너스 0.5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넣었을 때 이 Z가 마이너스 0.5다. 그러면 n이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언제나 Z값으로 풀으라고. 그래서 자 루트 n분의 2 그 다음에 저 써준 거 마이너스 n분의 10 마이너스 0 이게 얼마다? 0. 마이너스 0.5 2분의 1이다 이렇게 풀면 되지. 그렇죠? 이게 Z값이잖아. Z가 얼마다? 마이너스 0.5다. 그럼 n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앞에 거 곱하면 2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루트 n 이렇게 되죠? 이거 약분하면 이거 루트 n이죠?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5 루트 n이죠? 아니지. 루트 n분의지. 루트 n분의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지? 루트 n은 10이죠? n은 100이겠지? 이렇게. 자,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어떻게 하자? 써놓고 풀자. 이렇게 써놔.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써놓고 풀자.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언제나
Z값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분포곡선을 그려서 Z가 얼마일까? 그걸 보면 되지. Z로 n 구하라는 얘기야. 괜찮죠? 네. 자, 3번 해보세요. 아까도 했지만 B-A가 뭐야? 신뢰 구간의 길이야.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의 길이. 우리 신뢰 구간이 뭐였니? 모평균의 신뢰 구간. M은 X바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아니니? 오른쪽은 어떻게 되죠? X바 플러스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잖아. 그치? 이게 신뢰 구간이야. 이게 신뢰 구간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을 뺀 게 신뢰 구간의 길이죠?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뭐가 나와? L은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오잖아. 공식이 이거 두 개밖에 없어. 그렇지? 신뢰 구간하고 신뢰 구간의 길이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나와.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얼마다? 2.58이다 이 말이지. 98, 3번? 아닙니다. 112. 자, 위에 거는 뭐야? 위에 거는 99%의 신뢰 구간이 B-A잖아. 그렇죠? 크기가 얼마에? 64요. n이 64지? 근데 그대로 식에다 넣어봐야죠. 그래서 B-A는 2 곱하기 K가 얼마야? 99%니까 2.58이죠?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N, N이 얼마야? 64죠? 시그마, 모르니까 시그마 그냥 써주면 되지? 이게 얼마다? 2.58이다. 그럼 뭐가 나와? 시그마가 나오죠? 그렇죠? 시그마를 구했더니 4래. 그 다음에 D-C는 뭐야? 여기 있는 95%의 신뢰 구간이죠? 그렇죠? D-C가 신뢰 구간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D-C는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95%니까 1.96이죠? 곱하기 그 다음에 표본은 196이죠? 196 표본의 크기 그 다음 시그마는 4죠?
모르는 거 없잖아. 노가다지, 그냥. 그치? 그냥 계산하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라. 이 뜻이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1.12가 나오는. 여기다 100 곱하라 그랬으니까 112겠지. 자, 선생님 누차 강조하지만 써놓고 보면서 푸세요. 공식도 길잖아. 그치?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다 써놔. 어, 이것도 다 써놔, 이렇게. 알겠지? 다 써놓고 보면서 풀어. 그래야지 여러분이 거기 말 실수를 안 해. 자, 4번 해보세요. A 플러스 B 구하래.
487. 17. 오케이. 혜빈이 괜찮아? 일단 써봐. 모평균 A에 대해서, 모평균 M에 대해서 신뢰도 A%야. 신뢰도가 A%인데, A%일 때 K 값을 모르잖아. A%일 때 K 값을 구하는 얘기지? 그죠? 이 K 값은 Z 값을 얘기하는 거지. 이건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확률 A%일 때 K가 얼마니? 그러니까 K를 구하라는 얘기지, 여기서는. 그죠? 자, 가르쳐 준 게 뭐야? 가르쳐 준 게, 시그마 가르쳐 줬죠? 음. M, 그 다음에 36개 N 가르쳐 줬죠? 그 다음에 평균이 8X 바 가르쳐 줬죠? 그렇죠? 그래서 식으로 쓰면 어떻게 돼? 800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루트 N, N이 36이니까 6이겠죠? 그 다음에 시그마 30이지? 몇 가지 얘가? 이거보다는 크거나 같고, M은 작거나 같다. 그 다음 800 플러스, 그 다음 K 곱하기, 뭐, 5죠, 이제? 아니까? 이거잖아. 그랬을 때 요게 뭐야? 요게 B죠? 요게 뭐야? B 플러스 22지? 내용이 이거잖아. 이해되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는 신뢰 구간의 길이를 가지고 구하는 게 더 쉬워. 신뢰 구간의 길이를 이렇게, 여기서 이거 빼면 22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L을 가지고 구하는 게 더 쉬워. L이 얼마야? 2K. 2K, 그 다음 곱하기 루트 N은 36이니까 6분의 시그마 30, 이거죠? 2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얼마다? 22다, 이 말이잖아. 그럼 K 값 나오죠? 그죠? K값 여기다 집어넣으면 B 나오죠? K가 나왔으니까 K가 나오면 여기 이게 K잖아. Z값이 K야. 그러면 뭐를 알아? 확률을 알죠? 그렇지? 그렇게 구하는 거야. 그래서 4번에 K를 구하면 얼마다? 2.2. K가 2.2네. 그렇죠? 그럼 2.2일 때가 0.49잖아. 이거 몇 배 해야 돼? 2배 해야 되죠? 그렇지? 신뢰도라는 건 뭐야?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그다음 2.2니까 마이너스 2.2에서 2.2 사이에 있는 요 확률이 얼마다? A%다. 이 뜻이야. 신뢰도가 이겁니다. 확률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0.49 두 배 하니까 얼마야? 0.98이죠? 그렇죠? 그래서 A가 0.98이야. A가 98이라는 얘기지. 이해되죠? 어. 그래서 K를 여기다 넣으면 B도 나오죠.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대단원 종합 문제. 뒤에서부터 봅시다. 레벨 3부터. 혹시 이번 시험에 레벨 3 안 내고 그런다는 말 없지? 네. 저번에 다 냈으면 이번에도 내겠지?
뭐부터 구해? 뭐부터 구해? 이 확률을 가지고 Z부터 구해. 이거 뜻이 뭐니? 확률 뜻이? 절대값이 K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절대값이. 그쵸? 바깥범위잖아. 바깥범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바깥범위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0.0718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는 얼마니? 이게 0.0718이면 1에서 빼봐. 그럼 0.9292니? 0.9292 맞죠? 그럼 절반이면 얼마죠? 절반이면 0.4646이니? 0.46 다시 빼면 어떻게 돼? 0.1에서 빼면 9, 2, 8, 이게 8이구나. 2, 그 다음 9, 이렇게 되죠? 9, 2, 8이. 그러면 반으로 자르면, 4, 6, 4, 1, 이렇게 되네? 4, 6, 4, 1이니까 1.8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1.8, 여기가 1.8, 이 말이죠? Z부터 구하는 거야, Z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써봐. X는 뭐를 따른다? 정규분포 12,5의 제곱을 따른다.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뭐 표본을 뽑은 게 아니니까, 그 다음 바로 표준화 시키면 되겠네? 그럼 Z는, 시그마분의 5분의, 그쵸? X 마이너스 M이지? 뭐가 주어진 거야? X 마이너스 M이 주어진 거죠? 그쵸? 그러니까 Z로 고치려면 5로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여기를 5로 나눠줘야지, Z로 고치려면. 그러니까 여기를 5를 나눠주고, 여기도 5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럼 5분의 K가 얼마면 돼? 1.8이면 되지. 그럼 금방 나오지. Z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뭐부터 구하는 거야? Z부터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럼 Z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요거 한 줄 써줘. 표준화를 써주고 나면 되지. 머릿속으로 외우지 말고. 얼마 나와요? 음, 나오죠? 9? 음, 항상 Z부터 먼저 구해라. 16번.
안 나와?
확률 변수가 뭐야? 주사위 두 개를 던졌어. 나오는 눈의 합이 확률 변수야. 나오는 눈의 수의 합. 확률 변수 x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라.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몇 개죠? 2부터 12까지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되게 많지. 그래서 뭐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12일 때, 그 다음에 개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되겠지. A 플러스 B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까지는 얼마죠? N-1이지? 하나씩 줄어들면 돼. 합이 2일 경우 한 가지, 3일 경우 두 가지, 4일 경우 세 가지. 이해가지? 7일 경우 여섯 가지. 이렇게 됩니다. 자, 합이 A 플러스 B가 합이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12일 때는 어떻게 되죠? N 플러스 A가 얼마일 때야? 13인수죠? 더한 게 13인수야. 8일 때는 다섯 가지, 9일 때는 네 가지, 10일 때 세 가지, 11일 때 두 가지, 12일 때 한 가지. 이렇게 되죠? 합이 13인수야. 여기서까지는 합이 13인수. 자,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돼? 36분의 1이죠? 7까지는 36분의 2, 36분의 3, 36분의 4, 36분의 5, 36분의 6 이렇게 되지? 8일 때 얼마야? 36분의 5, 36분의 4, 36분의 3, 36분의 2, 36분의 1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는 건 이해가? 그럼 이제 여기 이거 한번 볼래? 자, 확률을 이거와 이게 똑같다는 얘기잖아. 그쵸? 이 확률이나 똑같다는 얘기 아니니? 그럼 똑같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야?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여기 있는 값이 똑같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게 같다는 얘기잖아. 이것 값과 이것 값이 같다는 얘기지. 그쵸?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같다는 얘기야. 괜찮죠? 이렇게 돼. 자, 그럼 여기 한번 볼래? 양쪽이 똑같은 거.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이 같으니까 어디를 중심으로 대칭이야? 7을 중심으로 대칭 아니니? 여기 있는 확률이 7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x가 4 이하라고 한다면 여기는 10 이상이야지. 그래야 같아지죠, 확률이. 그렇죠? 여기가 4일 때는 여기가 10이어야 돼. 여기가 3일 때는 여기가 11이어야 돼. 여기가 2면 여기는 12해야 돼. 여기가 5면 여기가 9해야 돼. 6이면 8해야 돼. 이해가죠? 그러니까 저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 14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말은, 이거 두 개를 더하면 3n 마이너스 4 플러스 20 마이너스 4n 두 개를 더하면 14가 나온다는 얘기구나. 그 뜻이지. 근데 이거를 그려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지. 그렇죠? 뭐 이걸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해서 확률분포표를 만들면 대칭이라는 걸 표를 보고 알아야 되는데 안 그리면 모르지.
자, 해놓으면 편하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n 플러스 16은 14죠? n은 2겠죠? 이렇게. 괜찮지? 음. 자, 17번.
4번. 오케이. 음. 어떻게 해야 돼? 7장의 카드가 있잖아. 1, 2, 3, 4, 5, 6, 7 이렇게. 자, 이 중에서 4장을 뽑는 거야. 그랬을 때 제일 큰 거에서 두 번째로 큰 수를 xn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어. 이게 확률 변수죠? xn이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제일 작은 거 4장을 뽑았다고 합시다. 그럼 두 번째로 큰 수는 3이네?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수는 3부터지? 그렇죠? 제일 큰 거 4개를 뽑았다고 합시다. 그럼 6이죠? 3, 4, 5, 6, 개. 여기까지 될 수 있지? 맞니? 이렇게 될 수 있어. 제일 작은 건 3이고, 제일 큰 거는 6이 될 수 있죠. 그럼 이제 3일 때 확률 구해줘야죠? 그렇죠? 7개 중에 4개 뽑는 거지? 한 장은 3을 뽑았죠? 3을 뽑았을 때는, 그러면은, 요 앞에 2개는, 2개가 다 뽑혀야 되잖아. 그치? 4개를 뽑는 거니까. 그러니까 2C2죠? 그 다음에 여기는 4개 중에 한 개만 뽑으면 되지? 4C1이죠? 맞아?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라는 얘기지? 4가 뽑혔어. 그러면 7C4, 4보다 작은 거 3C2 중에서 2개 뽑아야 되고, 4보다 큰 거 5, 6, 7 중에서 하나 뽑아야죠? 확률 구하는 거 이해가지? 그렇죠? 자, 5일 때 5가 뽑혔어.
자, 7C5, 7C4. 5보다 작은 거 4개 중에 2개 뽑아야죠. 5보다 큰 거 2개 중에 하나 뽑아야죠. 괜찮지? 자, 6이 뽑혔어. 7C4. 작은 거 5개니까 5개 중에 2개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큰 거 하나 중에 하나 뽑아야죠. 이게 확률이지? 음, 이게 확률이야.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몇 번 시행했다는 거야? 16번 했다는 거죠? 표본을 16개 뽑았다는 얘기랑 똑같잖아. 그치? 그럴 때는 모평균의 평균이나 표본 평균의 평균이나 똑같지?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평균 구해주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자, M은 시그마 xi pi, 시그마 xi pi 하면 M이 나오지? 그쵸? 그게 답이지? 거기에다 넣어주면 되죠? 여기다가? 평균은 똑같이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얼마가 나옵니까? 5분의 24가 나와. 5분의 24가 나오니까 저건 어떻게 해야 돼? 5 곱하기 5분의 24 마이너스 10 똑같이 해주면 되죠? 괜찮지? 그렇죠? 평균은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얼마야? 14겠죠? 이렇게 하는 얘기지? 괜찮지? 나머지도 쭉 풀어보셔야 됩니다. 어, 하나 더 할까? 18번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 얼마? 5번. 5번. 오케이. 괜찮아? 어, 다음 시간까지 나머지 다 푸세요. 숙제입니다. 너무 많나? 할만해. 어차피 뭐 시험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내일까지 해서 쭉 올리세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요일 날은 또 수요일 숙제 했으니까 수요일 전까지 해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야지 또 미적분도 또 나갈 거잖아요. 숙제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거는 이제 오늘 이번에 해서 끝내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월요일 날에는 사실 교과서 변형 문제를 발전 문제만 뽑아서 줄게. 교과서도 안 풀어볼 수 없어. 그치? 교과서 변형 문제 다음 주에는 발전 문제를 풀자고. 아시겠죠? 그러려면 이거를 다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